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율정입니다. 이제 계절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더워졌어요. 갑자기. 이미 여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름 하니까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나 왜 안 떠오르지? 바로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아요. 그죠? 작년 여름을 핫하게 달궜던. 그죠. 그때 더운데 이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IRA 기사 읽었던 기억이 맞아요. 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여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행되었잖아요. 네. 네. 자, 이 법안이 세계 경제 지도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꿀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네. 전 세계인들이 긴장을 했었죠.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큰 게 많으니까. 맞아. 네. 미국하고 얽혀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 8월 16일부터 광복절 다음 날이었네요. 발효가 되었으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1년이 되는데요. 네. 자, 1주년 기념으로 한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네. 벌써 작년인데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언론이 진짜 떠들썩했잖아요. 네. 애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만들어진 그 배경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예요? 우리 1년 전 이야기 한번 복습을 좀 해봐요. 네. 그때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 Build Back Better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잘 만들어보자. 맞아, 들어봤어. BBB 법안. 예, BBB. 네. 자, 이제 여기에 포함된 요 정책에 포함된 플랜 계획이 있어요. 네. 그 American Families Plan이라고 해서 요 계획을 수정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 플랜을 수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죠? 법 그대로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긴 한데 2022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해보자라며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플랜을 수립을 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어. 그래서 맞아. 요걸 좀 수정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었나요? 인플레이션요? 네.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맞아요. 근본적인 대답. 맞아요. 10년간의 양적 완화 정책.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죠. 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발단의 시작은 팬데믹이죠. 맞아요. 그죠? 자,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급 체인이 끊기죠. 팬데믹 때문에. 네. 공장이 문을 닫죠. 그쵸. 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반도체 칩이 없어서 전자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죠? 맞아. 그리고 이제 가구 자전거도 모자라고 심지어 면봉 같은 생활용품까지도 모자라는 사태가 나옵니다. 맞아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막 차 사려면 1년씩 기다려야 되고 네, 맞아요. 노트북도 샀는데 배달이 안 오고 맞아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공급은 부족한데 즉 물건이 별로 없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주니 돈은 많죠. 그러니 물건은 없고 돈은 많으니까 수요는 많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물가가 그러네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건값이 올라가죠. 두 가지 요인이 다 작동을 했네요. 그쵸. 수요가 많은 것과 함께 공급이 부족했던 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그죠.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현상. 자, 이 난리를 겪고 나니까 면봉이 없는 이런 난리 겪고 나니까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입해서 쓰지 말고 미국 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쓰자. 생산 좀 미국에서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 후에 또 뭐가 왔습니까? 큰 사건. 전쟁.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석유값이 막 치솟죠. 맞아요. 네. 원자재 값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되겠다. 하루빨리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클린 에너지로 바꾸자. 그래야 인플레이션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원유같이 원자재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 네.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석유랑 이런 데 원자재 의존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물가가 막 오르고 기름 없어가지고 또 기름값 엄청 올라가고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하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통화를 잡고 정부에서는 공급망을 어떻게 잘 재편해보겠다. 미국 내로 이런 배경에서 이제 법안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수정안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미국의 가정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국민들의 가정 살림을. 예. 그래서 이제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청정에너지 분야 산업 발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의약품 및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 법안의 중요 내용은 3가지예요. 첫째, 보건, 둘째, 청정에너지, 셋째, 조세입니다.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 요 3가지가 골자예요. 청정에너지와 의료비 감소, 이 둘만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감소되려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청정에너지, 의료비 감소를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 지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감소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이 법안이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청정에너지와 의료비? 그죠? 이게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제 1930년대에 뉴딜 정책에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감소되냐 안 되냐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와 상관없이 미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지형을 바꿔놓는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이름만 일단 좀 괜찮은 걸로. 그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먹히는 걸로.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큰 관심이니까 지지를 얻을 만한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러네요. 그죠.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법안이 진짜 실제로 숨어있는 법안, 공급망 재편, 중국을 좀 견제하겠다 이런 게 숨어있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로 바꿔서 그죠. 러시아와 이제 사우디가 막 손잡고 쿵짝쿵짝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청정에너지로 바꿔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세 개의 주요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세 분야. 자, 첫 번째 보건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미국의 의료비 비싼 건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말고는 의사 한번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도 아는 뭐 이민자나 뭐 이런 분들 다 한국에 와서 유학생들 특히 한국에 와서 치과 치료받고 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것만 봐도 안 해. 그리고 응급차 한 번 타면 200~300만 원 그냥 나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유학 가면은 처음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프면 안 된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자, 그래도 약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어떻죠? 우리나라처럼 국가제도가 아니죠. 맞아. 네, 사기업 보험회사를 통해 민간업체를 통해 이루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나오기 전에는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 그 나오기 전에 팔이 조금 다쳤는데 치료를 못해서 팔을 포기하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조금만 다쳐도 바로 병원 가잖아요. 그죠? 너무 가까이 있고 병원이 또 병원비도 가면 너무 싸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드름 짜는 것도 병원 와서 짜는 사람이 있어. 맞아. 그거 이렇게 너무 빨개지면 여드름 가서. 그러니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오바마 케어가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전 국민 보험이 아니었는데 전 국민이 사기업 민영 보험회사를 통해 의료보험을 들게 해주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의료비가 비쌉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특정 의약품 가격의 인상을 제한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약주들 이거 타격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좀 슬픈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큰 타격은 없었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요 법안을 잘 보면 오래되고 유명한 그 블록버스터들 있죠, 약이. 유명한 맞아요. 약들. 그 값을 인하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 약 중에는 그게 그런 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주로 유럽 아니면 미국에 있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저도 잘 모르지만. 거의 유럽이죠. 독일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약들은 좀 그런 약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큰 영향은 없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앞으로 희망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지나가고 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분야죠. 청정에너지 분야를 알아봅시다. 맞아요. 네, 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개발과 자, 그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을 미국에 설치하고 지원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아서 배터리 전기차. 우리나라에선 제일 관심이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에너지법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맞아. 그리고 그렇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이게. 네, 세계 경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그래서 주요 광물을 가공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하겠다. 리쇼링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광물을 가공을 하다가 이제 미국 내로 돌려놓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을 해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청정에너지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커서 작년에 진짜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뭐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를 해준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불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행 세칙도 3월 31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자,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거냐? 미국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FTA, WTO 하자면서 자유무역하자고 계약서 막 같이 쓰자고 악수하고 해놓고 이제 와서 미국이 불리해지니까 그죠? 자유무역을 안 하겠다 이러는 거냐?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작년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정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라고 새 공제 안 해주면 FTA 위반인 거 아니냐, 법적 통지를 좀 해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반론 좀 제기하라고 미국에. 맞아요. 그게 좀 빨리 진전이 안 돼가지고 막 언론에서도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정부나 우리 이제 기업이 원하는 대로 100% 되지는 못했고 맞아요. 빠졌죠. 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사실은 미국 전기차 밀어주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조금 위로를 삼을 만한 점, 이제 이 뭐냐면 작년 12월에 나왔던 거죠.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추가 지침을 발표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받아들여 줬다. 그러니까 그 현대 기아와 이제 우리 정부의 주장을 미국에서 일부는 받아들여 줬기는 해요. 저 그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그 보조금 자체가 고소득자한테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타깃을 좀 옮겨서 고소득층에게 판매, GV 뭐 70인가 그거를 고소득층에게 판매하는 걸로 판매 전략을 뭐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팔겠다. 그죠. 네. 그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나오는 그 부품 그 이야기가 꼭 있잖아요. 배터리. 실버 바늘, 배터리. 근데 이제 작년에 법안이 발표됐을 때 사실 완성차도 물론 그런 타격이 있었지만 배터리도 이제 미국 내에서 모두 생산해야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산 부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어려워질 것 같다 막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배터리주 사신 분들도 긴장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자,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다행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외국 언론들에서는 뭐 사우스 코리아의 승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 우리도 좀 이기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지. 언제나 뭐 할 수 없잖아. 전기차 양보해줬는데.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2023년 3월 아까 이제 열정 씨가 말씀하신 세부 지침. 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석한 지침서가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해도 미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조금 요거는 미국이 물러난 거죠. 사실 전기차 시장이 더 크니까 그렇죠. 그거 갖고 배터리마저 우리 이제 배제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일단 중국을 배제시키고 이제 남은 곳은 한국은 그래도 좀 살려둬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지금 당장 뭐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공급 안 하겠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일단 배제시키고 나니까 남은 시장은 한국이 있었구나. 한국은 살려두자. 이러고 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한 발은 좀 양보를 해서 자, 한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이렇게 뭐 전기차와 배터리의 이제 진행 상황은 이렇고요. 자, 이제 청정에너지 정책에 또 부응을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많이 이제 진출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화 이제 수소 에너지 개발, 태양광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청정에너지 정책이 나오면서 뭐 태양광 발전 시설 뭐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건설회사가 또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나 건설 회사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 3가지 중에
보건, 청정에너지를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조세, 세금 부분이 남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 조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가장 다뤄지지 않은 분야예요. 우리나라 조세가 아니니까. 네, 뭐 남의 세금 내는 거 우리가 뭐.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알고 보면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구나. 이 조세 분야에서는 기업의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어요. 네,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이니까 공화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겠죠. 그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중에 돌아다닐 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누구로부터 가져올 것이냐, 그죠? 그래도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대기업 전통 부자로 대표되는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내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금 받은 걸로 재원을 충당해서 보건이나 청정에너지에 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자, 청정에너지 분야,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그죠? 공화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한테 도와주겠다. 요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까 돈을 찍어내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돈이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주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또 공화당 쪽에 뭐가 많습니까? 석유기업 부자들 많잖아요. 그쵸. 전통기업.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패러다임 바꾸고 싶은 거야. 전통 부자들한테 돈을 빼내서 청정 에너지 쪽으로 돈을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세금도 기업에 많이 물리고. 그죠. 아니, 바이든 대통령님 되게 온화하게 생긴 할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좀 되게 자기 위주로 이렇게 재편하시는 이게 사람이 크시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민주당 쪽 대통령들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기억하시죠? 네. 왜 그분만 갔다 하면은 뭔가가 이제 피바람이 분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착하시고 온화하시고 카터가 커터가 아닌데 그 지미 커터라고 그 잘나는 지미 커터라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 이분도 보통은 아니야. 그러시네요, 진짜.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사실 공화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신들의 지지층부터 돈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반대층한테 돈을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이제 통과시킬 때 공화당이 엄청 반대를 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자세한 경과는 좀 복잡해서 생략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또 이제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번에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상향 얘기 나왔었죠. 있었어요. 네. 나라빚이 이제 한도를 초과했는데 국가 채무 한도 상향에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양당이. 그렇죠. 팽팽하게 지금 줄다리기 중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주장은 사회 지출을 줄이는 조건을 이제 받아들여야 우리는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부 승인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공화당이 국가 채무 한도 상향을 동의를 안 해준 상황이에요. 아직 5월 뭐 그때부터 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월가는 조용하긴 한데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내성 때문에 이제 조용하긴 한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공화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자기 지지층한테 피해가 가는 그죠? 그런 거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쵸. 그죠? 그거를 양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채무 한도 상향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또 양보해주면 지금 2번 2연패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지지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잃겠어. 그러네요. 그죠? 이번에 물러설 수 없다구나. 네, 이번에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야,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러네.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공화당들은 얼마나 불리해졌습니까? 우리 체면도 있는데 이번엔 니네가 좀 한번 물러서서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또 민주당 이제 집권 정당에서는 또 쉽게 물러서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지나치신 쓸고님들은 미국 국가 채무 한도 꽉 찼다. 미국 7, 9월 국가부도설까지 나오는데 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보세요. 맞아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요 사건들도. 맞아요. 그래서 요거랑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이래서 공화당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안 물러나는구나. 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좀 사건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흐름들이. 그래서 미국 정치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시다 보면 어렵지만은 않아요. 저도 이제 정치 얘기는 사실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벽한 중도고 어느 쪽으로 1도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번 복습해보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한테 안 좋다는 이야기들 요게 어떻게 이제 경과가 지나갔는지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내 뉴스만 많이 접했을 때는 사실 청정에너지 그 전기차 이슈만 이제 많이 접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언니가 이제 미국의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좀 이해력이 확 높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신가요?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 열정 씨의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미국 언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이제 벌집 쓰셔놓은 것 같겠죠, 지금. 네, 맞아요. 말벌집이야. 그냥 벌집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한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앞으로도 이 관련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요 방송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IRA 얘기 자꾸 나올 때도 좀 이제 이 기본 근간을 알고 계시니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배경 지식을 완전 많이 쌓았어요. 쓰공님들 이제 저희가 항상 마음속으로 쓰공님들 이제 행복하셔라, 발전하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항상 기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 있으셨다면 저희가 기원해드려서 그런 거예요. 느끼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저희 이제 방송 꾸준히 찾아주시고 저희 또 이제 뭐 구독자도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그 진심들이 닿고 또 쓸공님들의 진심도 저희에게 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은 제가 꾸준히 관리해드릴게요. 모든 꾸준한 관리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언니도 관리하면 또 한 관리 하시니까. 자, 그래서 다 같이 쓸공합시다.